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14강 무아, 윤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토리텔링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따 맨 마지막에 제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에 대한 질문을 오늘 계속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나라는 부분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자,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가 인문학 얘기고요. 오늘 또 지금 제가 언급할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라는 얘기가 안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할 수 있는 이 부분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 60강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혁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계속 여태까지 해왔죠. 그래서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왜 하냐? 그래서 아까 풍요와 행복과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치료하는 부분은 이거는 천동설 치료에 관련한 얘기고 저는 치유는 지동설 치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병이 걸리는 게요. 면역력이 없어서 병이 걸리는 거죠. 똑같이 코로나가 왔는데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안 걸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패러다임이 바뀐 쉬프트가 된 부분이 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온 게 인간의 이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바뀌었죠. 이 부분이 1632년에 코페르니쿠스가 그거를 증명해서 천권을 유럽에 이 부분이 도서가 나가면서부터 뿌려지면서부터 세상이 과학이 세상을 바꿨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갈릴레이를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때 데이터에 대한 얘기, 아까 또 이제 데이터 얘기가 나왔지만 데이터에 대한 얘기로 그 부분을 그림과 숫자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의 건강 부분도 천동설 치료, 무조건 병원 가면 부분이 아니고 자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지동설 패러다임 관점이 바뀔 수 있는 부분 쪽을 제가 60강에서 계속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OW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H 방법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왔는데 OW 이 부분은요, 되게 머리로 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H로 되는 부분은요, 이거는 몸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머리로 알고 직접 이 부분을 몸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혁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do right things right. 올바르게 아는 이 알을 통해서 do right things right. 올바르게 하는 게 이게 혁신입니다. 혁신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 줄로 얘기하면요. do, 행동한다. 99% 행동한다.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 things right, 올바르게,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국은 혁신에 대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전부 드리면 제가 대원을 품고 무심해서 한 생각에서 제가 이게 몇 퍼센트라고 99%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나름대로 고마움에 대한 보답행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영감을 받는 게요. 그냥 영감을 받는데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근데 그 질문하는 게 주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이쪽에 바르게 아는 건 기본적으로 해놔야 돼요. 영감 받을 때 질문을요. 영한테 어떻게 질문하냐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무심 상태에서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돈을 갖다가 얼마를 들여서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면 그래서 이게 3H예요. 질문을 무슨 질문을 할 거야?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전심을 다해서 진짜 해야 돼. 예전에 제가 그 현대중공업이고 포스코고 이렇게 가보면요. 진짜 엔지니어들 중에서 그 하면 기계를 붙들고 울어요. 와, 왜 이렇게 고장이 나냐? 나 좀 살려줘라. 10,000톤짜리 프레스가 막 그 고장이 작동이 안 돼서 지금 물량이 막 밀리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엔지니어가 기계를 붙들고 막 울어요. 이 부분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대한 부분에 영감이 타고 오면요. 또 기계가 고쳐져요. 이게 통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 줄이 이렇게 되는데 이 앞단에 있는 부분이 1%예요. 99%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를 이제 이렇게 풀어놨고요.
자, 언제 오늘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불교 얘기가 피직스, 물리학, 자연과학 중에서 메타피직스, 형이상학, 영 이런 얘기를 저번에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 이제 얘기할 부분이 뭐냐면 무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개인에 대한 통찰이고요. 우주 전체에 대한 통찰은 공이고 그 관계에 대한 통찰은 연계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얘기한 오늘 주제가 무아입니다. 무아라는 얘기가 나는 영원불변한 존재가 아니고 허상으로 비어있다. 순간마다 변하는 마음. 이 순간마다 변하는 마음의 조합이다. 강물이 잔잔하지 않죠. 바람이 불고 그러면 계속 흔들려서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오늘은 이 부분에 무아에 대한 얘기 쪽으로 들어가는데 무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무자를 보게 되면요. 없을 무만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닐 무, 비란, 비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런 부분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쓰냐면은 이렇게 아닐 비 이렇게 이 부분으로도 이 무를 해석을 하는데 내가 없는 것을 넘어서 내가 아닌 그 어떤 것이다. 또 인식이 만든 내 인식이 만든 허상일 수 있어요. 인식이 만든 그런 나는 아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따로 고정된 독립된 있다는 게 자기 유아 내가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파묻히거든요. 내가 고정된 내 몸뚱아리를 막 내가 여기 있잖아. 따로 고정된 독립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인식이 만든 부분을 우리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부분은요, 찬찬히 우리들이 곱씹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정의부터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주 만물의 모든 변화의 핵심은 원자, 전자의 전기적 불안정성에 의한 이동성이다. 이제 오늘 사람에 대한 그 원소 구설을 이따 얘기를 할 텐데요. 물과, 이제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대부분 96%가 H, O, C, N, 이게 94. 전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소가 다시 뭘로 이루어졌어요? 원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양성자와 전에 대한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시 세계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내 몸 자체가 전부 뚫려 있는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아니죠. 이 부분이 고정된 내가 아니죠. 이게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부정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 봐야 되겠다. 부분이. 자, 그다음에 이제 윤회에 대한 얘기는요. 이게 돌고 돈다. 이게 바퀴륜자에 돌해서 돌고 도는 건데 광일은요. 매 순간 변하고 바뀝니다. 우리 몸이요. 계속 변하고 바뀌어요. 근데 이게 피가 어떻게 돼요? 100일 되면은 피가 한번 싹 가리합니다. 세포도 이걸 계속 가리하고 있잖아요. 이 세포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변하고 바뀐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변하고 바뀌는 얘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본인 행위가 주위에 영향을 주면 주위가 변해요. 내가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세상이 밝아져요. 내 주위가 밝아져요. 그렇죠? 또 주위가 변화가 된 것이 다시 나한테 영향이 대전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만물이 윤회합니다. 라는 관점 이동. 관점 이동을 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면요. 지동설의 패러다임 시프트. 그 관점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 자체가 관점 이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천동설 관점에서 지동설로 바뀌면서 세상에 우리 인류의 과학이 제대로 급격한 발전을 시작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식에 대한 관점이 이제는 한번 바뀌어야지만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밝게 하면 주위가 밝아지고 자식 보고요. 자식 보고 하고 자기 부하 직원 보고 너 변해라. 그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밝게 하고 그러면 아들, 딸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다시 또 통해서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것은 뭐가요? 마음이에요. 자, 손제가 왜 누가 올렸어요? 손자 올려보세요. 손 올려보세요. 손 올려보세요. 누가 손을 올렸어요? 내가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왜요? 지금 다른 분들 안 올리잖아. 최관영 박사님만 올렸어요. 왜? 내 얘기를 듣고 최관영 박사 마음이 올린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에 얘기했을 때 마음이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 지금 아무도 안 올렸어요. 왜?
내가 왜 올리냐? 마음이 작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세상 모든 게 일체 모든 본이 유심조 마음이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영혼주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적에 우리가 뭐를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명상을 들어가면요. 내가 어떤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명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정 단계 더 고차원으로 들어가면요. 그 보는 놈을 봐요. 조금 어렵죠? 보는 놈을 본다. 이게 누가 보냐면요. 이 영이 올라가서 가만히 보면 6이고 세상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보는 놈을 봐요. 이분이. 그래서 이때 영이 미소 짓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무건한을 닫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까맣게 니 우리가 눈을 감고서 이게 바라보게 되면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왜 눈이 하면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니에요. 보여요. 왜? 빛이 나와서 보이는 거예요. 까맣게 보일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은 저 태양이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막 움직이다가 쓱 그다음에 사라지면서 뭐가 자꾸 앞에서 움직이면서 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눈을 감고서 우리 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보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이렇게 까맣게 부분이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보고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에 보는 놈을 다시 봐요. 이게 이제 고차원적인 나름대로의 선정 단계에 들었다. 이런 얘기, 그걸 무심의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드렸던, 요 무심의 단계, 아직 제가 무심 단계 얘기까지도 안 했지만 이 무심 단계에 들어가는 얘기를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자,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육체를 한번 이제 데이터 얘기를 제가 계속 오늘부터 좀 꺼낼 겁니다. 데이터. 육체를 구성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 몸이 많잖아요. 그래서 H2O 부분으로 나눠서 O가 65%, 산소가 18%, H가 10%, 질소가 3%, 나머지가 4%. 이게 원소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 다 돼 있어요. 내가 움직이고 살든지 죽든지 심장사를 해서 죽더라도 이 부분으로 다시 지수화풍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 구성 원소가 다시 돌아가는 몸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내가 죽어서도 이 혼 마음에 대한 이런 부분은 남아있다. 이 부분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영가라는 표현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어찌했든 간에 이 영적 이런 모든 부분에 사람의 몸이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다. 자, 원소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 뭐예요? 원자와 전자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고 끊임없이 이 부분이 바뀌고 하는 부분이 얘기해요. 그런데 전자가 나름대로 얼마나 작은지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양성자가 백두산에다가 공을 하나 우리 야구공을 하나 이렇게 놓으면요. 전자는 이 여기 성산포 여기 포구에 모래알 크기 정도에 떨어져 있대요. 여기가 전부 빈 공간이에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 원소가 지금 다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이 전자가 끊임없이 막 이동을 하고 달라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한다는 게 그러면서 양자 역학이고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자라는 거는 전자보다도 더 낮은 단계에 있어서의 에너지 단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자 드디어 이제 영성에 대한 얘기를 나온 게 인류가 생긴 우리가 한 1만 년 정도 우리가 보죠. 과학이라는 게 이제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따로 놀았거든요. 언제부터 뚫리기 시작했냐? 작년, 재작년에 양자 역학이 그 노벨상을 타면서 그것이 사실로 그 부분이 증명되었어요. 양자 얽힘이. 그래서 이 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마음을 좀 데이터로 좀 한번 만들어 보자. 마음을 데이터로 만들어야지만요.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이 새롭게 자기 개발이 됩니다. 이게 죽는 날까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자기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앱을 쓰고 있어요. 마음의 앱을 이게 여러분들 한번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셔서 써보세요. Just Thank You 앱이라고 있어요. 다운로드 한번 받아. 저는 이걸 지금 2년 반째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5개씩 제가 그 반성문 쓰듯이 제가 매일 저녁에 이제 이 부분을 써가지고 여기다 올립니다. 남들이 회장님, 이 부분을 제가 올려요.
근데 회장님, 애플리케이션 정확히 발음해 줘 보세요. just thank you 앱, just do it 하는 것처럼요. just thank you 찾으세요. 우리 탁정화 대표가 저한테 소개해 준 거예요. 그걸 제가 기술 독립군이 이거를 발표한 걸 보고 저는 즉 실천해가지고 지금 2년 반을 제가 해봤는데요. 너무도 자기 개발에 좋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이 데이터화돼요. 제가 데이터가 된다는 게 데이터는 뭐예요? 주어진 사실이거든요. 데이터가 언제부터 나왔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과학혁명이 나온 이때 지동설 나온 이때부터 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부터. 단수는 데이텀입니다. 주어진 이런 뜻이에요. 데이터는 복수예요. DATUM, 이건 단수예요. 근데 라틴어에서 나온 그 얘기가 주어진 이런 뜻입니다. 주어진 사실, 이게 데이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디지털라이드. 이게 단순하게 데이터만 한다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어떤 가치예요? 마음으로 굉장히 편안해지고 행복을 느끼고 풍요로움 느끼고 이러는 부분이 결국은 QCD, Quality Cost Delivery, Better, Cheaper, Faster에 대한 부분 쪽으로 가치를 하는 게 결국은 돈 깨자 우리 60강하는 목표예요. 제가 스토리텔링 계속하는 목표의 맨 마지막은 돈 깨자 항산 안심할 수 있는 생태계 만듭시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기술이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뭐가 됐어요? 신본주의예요. 신이 모든 것을 본질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신본주의였는데 르네상스 오면서 인본주의로 바뀌었죠. 인본주의로. 인본주의가 되면서부터 이제 기술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나왔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부분이 인문학과 기술이 통합되고 최적화에 대한 K공철학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얘기다. 그래서 이제는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기술만 이렇게 해가지고 디지털,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데이터가. 자스트 뱅크 앱에서 하루에 한 5개씩 써보세요. 지금 군인들은 쓰고 있는데요. 전부 다 간단하게 써요. 뭐 오늘 포반장님 저녁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데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요. 아, 그걸 매일 써보면서 일신, 우일신이 될 수 있겠더라. 자, 이제 그래서, 전번에 그, 이나모리 가즈오의 교세라에서 했던 성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들이 앞으로 인문학을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화하는 걸요, 우리가 사람을 뽑거나, 혹은 같이 일할 적에 이걸 가지고 데이터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코어 부분의 통찰력 부분을 10점 만점으로 해서 자기 수준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직원을 뽑을 적에, 당신은 호기심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됩니까? 써보세요. 직접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평가하는 게 자기 평가라는 거예요. 자, 당신 예방성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됩니까? 다음번에 당신은 희생하거나 책임지는 것, 돈이라든가 시간을 좀 손해보는 듯한 이런 부분이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이거 써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당신 나름대로 열정은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나는 8점입니다. 9점입니다. 나는 3점밖에 안 돼요. 낮다라고 무조건 그 사람을 자를 건 아니에요. 왜? 그걸 보완해 주는 게 경영자거든요. 그다음에 통찰력 부분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최관영 박사님 같으면 나노라는 부분에 있어서 통찰력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써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분야에 몇 명의 정도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던바의 수가 15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얘기해보면 전화 딱 해가지고 내가 바로 이게 탁탁탁 전화해서 하는 사람이 10명 못 넘는 사람이 세브세스예요. 자기 가족은 빼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와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바로 탁 이렇게 얘기가 서로들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누구냐. 이 부분이. 다음에 전문 업무 능력은요. 이 전문 업무 능력을 one sentence, one word로 표시해 가야 돼요. 나는 나름대로 제조업 도메인입니다. 품질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 도메인의 품질 분야입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돼요. 이거를 사람을 평가를 하거나 어떤 일을 맡길 적에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해본다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디지타이즈드 마인드예요. 자기 마인드를 구차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3M에 대한 얘기, 3뮨에 대한 얘기, 5뮨에 대한 얘기도 그림으로, 이거 한 얘기를 할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혹은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죠. 물과 영양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빛 에너지가 우리가
지구에만 오는 태양빛 에너지가 23,000 테라와트 이옵니다. 우리가 보통 킬로와트 아워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 전기 요금을 내니까. 근데 와트에 공이 12개 있는 게 테라와트예요. 여기 아워에 24 곱하기 365를 한 게 테라와트 이온다. 단위가 이제 이해가시죠? 우리 인류가 에너지 소비량이 2009년도에 16 테라와트 이어밖에 안 돼요. 2050년 넷제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28 테라와트 이어밖에 안 됩니다. 즉 지구한테 오는 빛의 0.1%도 안 써요. 즉 태양빛 에너지가 스테이블 에너지, 이너프 에너지, 억세서블 에너지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왔을 적에 이 나무가 여태까지 인류한테 모래 지원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쓰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자, 이제 이 부분을 5, 6, 7, 8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예요. 5, 6, 7, 8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자, 안식이라는 얘기는요. 센서, 눈에 들어온 광자 정보. 빛이 있으니까 눈으로 들어온 거예요. 깜깜하죠? 완전히 빛이 없으면요. 보이지조차가 않아요. 빛이 있어서 광자, 정보가 상호작용한 뭔가 물체 대상에 들어왔을 때 뇌가 추측해서 가상으로 분별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몇 퍼센트예요? 논문 보니까 78%라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귀로 들리는 게 이식, 귀로 들리는 게 한 13% 된대요. 나머지 부분은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센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적인 우리 현재를 보면요. 눈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비전의 모든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가 테슬라에서 하는 얘기는 전부 그거를 도로고 신호등이고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챗GPT 내가 추측해서 가상에서 분별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분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이제 무심 얘기 가려면 이런 기본적인 분별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이 식이 6식까지가 들어가는 안입이 설신의까지 들어가는 5식, 요걸 전 5식. 전 단계에 5개의 부분이다. 그래서 눈, 귀, 고, 혀, 여자 이 몸이 이렇게 하는 안입이 설신 이거는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에 올라오는 이 데이터, 이제 다시 데이터 얘기 나옵니다. 비정형 데이터. 99.9999%, 99, 9가 9개 있는 퍼센트가 이게 비정형 데이터.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이제 그대로 합니다.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동영상이요. 우리 지금 나름대로 논문에 혹은 웹사이트에 공지된 것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의식은 이게 정형 데이터예요. 인공지능이 요번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까불짝까불짝 거리는 게 오픈 에고 빅데이터, 빅테크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데 칠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 다시 얘기하는 자아에 대한 내 몸을 만져보고서 내가 뭐 독립된 자아가 있네 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있지만 이 부분이 영원 불변하거나 독립된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유아 있다라고 이게 칠식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있더라. 제가 아까 손 들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손 안 들었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팔식이에요. 원래 자리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배경자 혹 영화관의 스크린 그 원래 우리의 영에 대한 얘기를 이 마음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그렇게 했었을 적에 오늘 제가 우리 기술독립군이 어떻게 이 부분이 형성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혁신을 얘기한 부분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 여기에 머리로 알고 몸으로 하는 부분이 돼야지만 혁신이 돼요. Do right things right. 두 개의 right이 하나는 앞에 거는 형용사, 뒤에 거는 부사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나왔을 때 기술 얘기는요. 요 기술 얘기는 에너지하고 데이터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제가 모든 게 보니까요. 요 두 개로 모든 얘기가 되겠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얘기가 전부 다 인문학에 대한 얘기라면 기술에 대한 얘기인데 요 기술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아이스버그 우리가 저 밑에 엄청나게 많은 나름대로의 그 물속에 잠겨 있는 얘기가 이 기술이고요. 돈을 벌어주는 건 이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심 인간 부분이 먼저 잡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빛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아까 에너지와 데이터 얘기를 제가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태양광 에너지가 이너프 충분하고 억세서블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 기술 독립군에 있어요. 이게 양산 체계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태양광 패널이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뭐냐면 불구 에너지라고 봅니다. 태양광만 이렇게 하는 패널 부분이 1메가와트를 생산했는데요. 축구장 크기가 필요해요. 축구장 크기의 농토고 이 산지를 전부 덮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태양광뿐만 아니고 인공 조명, 실내에서도 빛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현재 양산 체계에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지금 하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샘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빛을 붙이면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LCD에. 요거 지금 지난주에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 가가지고 샘플 보여줬더니만 아이고 야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깜짝 놀래더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셔도 우리가 되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이런 발전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그 회사가 잘 만들면 TV를 통해서 우리가 회로를 통해서 여기에 센서 아까 오감을 센서를 붙이고 칩을 붙이고 ICT를 만들어서 이번에 메모리 칩을 붙이고 여기다 얹혀질 수 있는 부분은요.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인텔리전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뭐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까지 가야 된다. 이노베이션은 뭐예요? 머리와 손발이 같이 하는 게 이게 이노베이션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도메인들이 좀 전부 있어요. 우리 차석권 대표님은 나름대로 저 뭐야 제조업이라는 도메인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강영 박사님은 나노라는 도메인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각자의 도메인이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찾을 거냐. 이거는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은요. 몇십 년 된 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도메인을 가지고서는 그 경험과 시행착오를 가지고서는 그걸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손발과 머리로서 이노베이션 해야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유항산, 유항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차분하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는 제가 애플리케이션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넘어서 그 현장 경험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쓰면은 뭐가 되는데 안 쓰면은 개털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로 만들어서 혁신할 수 있게끔 만들려 보는 게 제가 지금 기술 독립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소프트 PB 들어가서 그 동영상이거나 이런 거 보시면요.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보시고.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데이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에너지와 데이터 얘기 제가 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는요, 우리 음식이요, 냉장고에 보면요, 냉장고에 저 상한 음식서부터 뭐 채소서부터 오징어, 고등어, 저 뭐야 아주 엄청나게 섞여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에 가정주부들이 전부 이래요. 근데 그거를 냉장고를 정리정돈. 정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는 거하고 놔둘 거하고. 또 있는 거 있으면 제자리에 놓는 거. 그 정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정제된 이런 부분을 탁 만들어 놔야지만 좋은 음식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데이터가요, 무지하게 많이 엉켜져 있어요. 99.99%가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갑니다. 전번에 제가 포스코 얘기를 했었을 때 이렇게 비정제된 걸 갖다 80%가 정제하는 시간이었대요. 정제하는 걸 갖다 놓고 나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났더니만 하루에 쇳물이 240톤이 추가 생산되대요. 왜요? 철광석을 투입을 하지 않고 추가 투입하지 않고 철광석이 추가적으로 더 생산이 되는 부분이 하루에 240톤이에요. 이 과정을 거쳤더니만 빅데이터가요. 그냥 무조건 데이터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적에 포스코가 역산을 해보니까 매출 이익률 5%로 따지니까 5조의 매출 효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12월 10일 날 그 민광기 대표하고를 제가 전부 같이 만나서 얼굴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또 다른 얘기가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때요? 데이터가 지금 공기처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 as is는 어떠냐면요. 벤더사 포맷에 전부 묶여 있어가지고요. 나름대로 돈을 내지 않으면 이 감옥에서 못 빠져나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입장에서 코스트는 점점 높아지고 퀄리티가 낮아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데이터의 문제점이 여기에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지만 이 부분을 쓸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고 인공을 습니다 지금 미국에 트럼프가 오면서요, 나름대로 지금 블록체인을 국가 단위로 이제 사재기 시작했어요. 이 점이야, 부분을 막 사대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는 블록체인 시대가 웹3 시대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는 문제가 후기의 모습은 이 부분의 디지털 컨버전 테크놀로지, 이게 3K 소프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탈옥시켜 가지고 놓으면은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쉽게 AI로 빅데이터로 블록체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온 얘기가 데이터 헤븐이라는 책이 나왔죠. 여러분도 관계되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한 권씩 드린 얘기가 이 데이터 헤븐이라는 책을 제가 한 권씩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공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헤븐 시대가 우리가 와야지만 코스트리스, 원가가 줄어 뉴 에어리아, 새로운 분야에 이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기술독립군의 한 회사, 3K 비카스라는 회사에서 뇌경색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하는 부분에 확률 게임을 지금 보통 60%만 돼도 베스트 닥터라고 그러는데 혈전 요괴제를 녹이는 게 그 부분이 지금 80%를 넘어서 85%가 되면은 지금 식약처에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예요. 왜요? 국가 입장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 한 5천만 원 국가 자금이 들어가는데요. 이 비용이. 그걸 빨리 줄여야 되겠다. 빨리 그거 승인해 줄 테니까 빨리 해봐라. 결국은 데이터의 문제를 하는데 어떤 데이터냐면 단 성심병원의 6개의 여태까지 있던 모든 나름대로의 찍었었던 그 환자들의 데이터가 있었고요. 또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가지고서 이 부분이 됐어요. 즉 뭐냐면 이 부분 도메인을 뇌경색적 의사라는 시행착오를 거친 많은 의사들과 경험과 그 다음에 데이터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가십권 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요 국가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위치 작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 방 안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딱 켜는 거. 동굴에 들어가서요. 촛불을 딱 켰었을 적에요. 세상이 바뀝니다. 번하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콘센트까지는 작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플러그를 꼽을 거냐,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불평불만의 플러그를 꼽을 거냐는 결국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자기한테 달렸어요. 내가 밝은 긍정의 기쁨과 사랑과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긍정의 에너지로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은 부정 불평불만을 할 거냐 결국은 자기가 하기 달려있다. 그래서 누가 스위치를 온오프해요? 누가 스위치를 올리고 내려요? 자기가 해요. 자기 마음이 작용을 해서 온오프를 해요. 아까 최관영 박사 손들었잖아요. 왜? 자기 마음이 작용을 한 거예요. 제가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게 아니거든. 그렇죠? 결국은 내가 켜고 끄는 건 내 마음 먹기다. 내 마음이 작용을 시킨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이 세상 모든 거는 오로지 마음이 만든다. 일체일심조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일장이 뭐였었어요? 우리 일강이 뭐였었죠? Y왓이었어요. 다시 일강에 Y왓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일강에. 일강에 이 부분을 했었을 때 뭐예요? 이게 영어로도 똑같잖아요. Why so? 왜 그렇지? So what? 그래서 뭘 하라고? Why what이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맥킨지가 3개월간 들어가가지고 클라이언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얘기만 3개월을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참 우리들 다 보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또 바르게 살고 있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살아요. 하는가. 우리 김재우 총장님 어때요? 내가 김재우 총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최관영 박사님 맞아요? 예, 맞죠? 예,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해서 많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온 하는 순간에 긍정 에너지가 나와서 고마움과 기쁨과 사랑 이런 부분으로 가득 차요. 이 부분이. 자, 오늘 피드백에는 이 얘기를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산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써보신다면 좋겠다. 그래서 말로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 얘기하라고 못하니까 김재유 총장님부터. 자, 나 김재유는 왜 사는가? 그 종교적인 색깔을 갖고 얘기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또 종교적인 색깔이 없는 데서 종교적인 색깔의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아. 이건 자기, 제가 종교를 배제하고는 또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 왜냐하면 워낙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크리스찬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라면이에요. 근데 어떤 라면을 좋아하냐면 예수님이 라면이라는 라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기준을 정할 때, 행동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명확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제 삶의 목표예요. 근데 성경이 아주 묘한 게요. 그, 뭐, 간단히 얘기할게요. 율법 학자가 예수님한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학자가 맞습니다. 그 얘기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웃 사랑하는 거. 근데 난 이웃 사랑이 가장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나 광고는 핵심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 광고가 있어요. 복은 받는 것이고 행복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제가 사는 이유이고 제가 살려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지. 김재유 총장님은 지금 하신 얘기를 원 센텐스로 피드백 올리세요. 예. 지금 얘기를, 이제 오늘 지금 하셨던 얘기를 자기가 머릿속에 남자, 다른 분은 이해 잘 못해요. 근데 오래 지나면 잊어먹으니까 올려야 돼. 원 센텐스로 이 부분을 정리해 보세요. 자, 우리 최관영 박사님, 왜 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을 이루어서 음, 이룬 어떤 성공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좀 하고 싶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목표이고,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저걸로 써보세요. 예, 자, 예. 이렇게 써보면요, 또 자기가 정리돼요. 자, 우리 이두표 대표님, 나 이두표는 왜 사는가? 말씀드리면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한 책임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예, 자식을 위해 제 자신을 위해서 어, 남은 인생 사실을 책임감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완센텐스로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자, 김광석 박사님, 나 김광석은 왜 사는가? 네, 뭐 저는 이제 나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의 실현을 통해서 그 이웃 사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것을 목표로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리, 이경생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이진호 박사님, 나 이진호는 왜 사는가? 음, 짧게, 태, 짧게 한번 부탁.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요. 네, 음, 그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음, 또 하늘에서 봤을 때는 그 인간에게는 공중공영이라는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 사명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렇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예, 예. 자, 이상입니다. 그걸 한번 또 센텐스를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우리 차석근 대표님, 예. 나 차석근 어, 왜 사는가? 뭐 요새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거는 이제 나를 찾기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한 제주 쪽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해봤는데 후학들을 위해서 뭔가 좀 제가 유튜브도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10년 전에 제가 했던 저 세박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는데 3회에 제가 출연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시 롤백 해가지고 10년 전 그 11월 달에 했는데 그걸 다시 보니까 후학들한테 이 올바른 진실된 거를 조금 실패한 사례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좀 후학들한테 넘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그런 그 유튜브라던가 이런 기록을 좀 남겨서 후학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잘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잘 어, 바탕으로 해서 좀 살아가는 그런 기록을 좀 남겨드릴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하실 부분이 지금 아까도 다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게 36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해주며가 우리 또 이제 나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다 우리 아들 혹은 후배들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잠깐 들어봤는데 결국은 이 대원을 품고 하는 이 대원 얘기가 다시 또 이 나와야 돼요. 대원이라는 얘기는요. 혼자만 아닌 다음 와이와시 요거예요. 와이와시 결국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작은 소아로서 작은 희망도 있어요. 대아로서 큰 희망도 있어요. 그런데 대아 대원이 되면요. 전체가 도와줘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차석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활성화, 제조업 도메인의 활성화를 위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를 그분만 나오면 내가 연결을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원을 가질 때에는 전체 하늘이 도와준다. 이 부분이. 그래서 꿈을 좀 크게 갖고 우리 한번 같이 해서 서로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한 부분이 why what을 다시 제가 얘기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대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좌표를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들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전체가 도와줘야 돼요. 자기 혼자 잘하는 건요. 절대로 오래 못 가요. 그것도 작아요. 근데 전체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 우리 차석근 대표님 네, 손 드셨어요. 아까 그 3K 그 다이아그램 좀 잠깐 좀 봤습니다. 예, 제가 아까 데이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요거 말고 다음 장 아까 병원 요거 최근에 제가 지금 한번 여기 공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유 안 했으면 이따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스마트 공장 하면서 표준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표준.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래가지고 단체 표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이제 제조지만 원천 데이터, 아까 쓰레기 데이터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리얼리티, 돈 되는 거를 좀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제조에서 필요한 데이터도 있지만 의료 쪽에서도 필요한 데이터가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아까 그 데이터, 요거 말고 다음 장. 여기서. 왼쪽에 뭐 RDB, 뭐 PDF, 뭐 떡,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제가 표준화를 오랫동안 한 40년 가까이 30년 넘게 표준한 사람으로 보면 너무 좀 황당하다는 얘기가 눈에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표준 관점에서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표준 관점에서 좀 의료 쪽의 표준 데이터. 내가 며칠 전에 페드레이트 우리 의료 쪽에 표준화하는 팀들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거기 청문회 발표장에 가서 또 그 친구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여기하고 똑같아. 의료에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연결한대. 그래서 묻겠다는 거야. 제가 그런 점들이 조금 우리가 좀 표준 관점에서 좀 데이터들을 어, 그 이렇게 좀 정렬한다 그럴까요? 라인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그냥 좀 스페시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이사님. 이 컨셉이 있잖아요. 우리 POC 한다고 그러죠. Proof of Concept. 컨셉은 이래요. 근데 이 컨셉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프루프 오브 컨셉을 이번에 어디로 하냐면은 아까 한강성심병원의 뇌경색 부분의 입장에서의 그 나름대로의 의사결정 신뢰도율을 올리기 위한 부분에 지금 프루프 오브 컨셉이 거의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게 이제 그 KPI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그 KPI하고, 그럼 KPI가 있다는 건 아웃풋이라고요. 음, 그러면 인풋이 뭐가 들어가서 클로즈드 룹이 돼야 되는데, 음, 그냥 아까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좀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표준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클로즈드 룹이 어떻게 정의된다는 팩트를 좀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게 표준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좀 하면은 한강성심병원에서 이런 부분에 니즈를 느끼고 그동안 나름대로 축적된 그냥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5개 병원에 있는 걸 전부 모았고, 그 중에 의사 몇 명이 있어, 야, 이건 진짜 해봐야 되겠다. 하고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지금 60%대의 부분을 80%대, 85%대로 올리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진짜로 제대로 살리고 살리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국가 의료재정 비용이 튼튼해질 수 있겠다라는 가치 창출의 얘기를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프루프 오브 컨셉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 우리들이 한 번 한 번씩, 그 얘기 되네? 이제 그렇게 나왔었을 때 이제 하나씩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 좀 피드백을, 벌써 지금 우리가 8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9, 10, 11, 3개월, 100일을 했어요. 14차까지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피드백을 좀 많이 좀 남겨주시면은 나름대로 좋은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감사합니다.